현우는 20년을 한 회사에서 성실하게 다닌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출근하고 저녁 6시면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규칙적인 삶을 살았죠. 결혼한 지 15년, 아내 지연과의 사이에는 중학생 딸과 초등학생 아들이 있었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이라고 믿었어요.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영화를 보러 가거나 외식을 하며 소소한 행복을 나눴죠. 그런데 최근 몇 달 사이 뭔가 이상한 기운이 집안에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예전보다 자주 외출을 했어요. 처음엔 친구들과의 모임이라고 했고, 현우도 아내가 사회생활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외출 빈도가 점점 늘어났죠. 주말에도 평일 저녁에도 잠깐 나갔다 올게라는 말을 남기고 집을 나서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현우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아내도 자신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현우는 세탁기에서 지연의 옷을 꺼내다가 묘한 향수 냄새를 맡았습니다. 지연이 평소 쓰는 향수가 아니었죠. 달콤하면서도 무거운 남성용 향수 같은 냄새였어요. 현우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지연의 가방에서 본 적 없는 목걸이를 발견했어요. 은색 펜던트가 달린 꽤 고가로 보이는 목걸이였습니다. 현우가 선물한 게 아니었죠. 이거 어디서 난 거야? 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연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아, 그거? 친구가 생일 선물로 준 거야. 예쁘지? 지연은 웃으며 목걸이를 집어들었습니다. 현우는 그 대답을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선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자리 잡았습니다. 친구가 이렇게 비싼 목걸이를 선물할까? 그리고 왜 그 친구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을까?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죠. 그날 밤, 현우는 잠을 설쳤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지연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미소 짓는 아내의 모습이 어쩐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옆에 누워 자는 지연의 얼굴을 보며 현우는 생각했어요. 내가 예민한 건가? 아니면 정말 뭔가 숨기고 있는 건가? 불안감이 서서히 가슴속을 파고들었습니다. 현우는 자신의 의심을 떨쳐내려 애썼지만 한 번 생긴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지연이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밝게 웃었지만 현우의 눈에는 그 웃음조차 가식처럼 보였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지연은 또다시 외출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대학 동창들 모임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 저녁은 알아서 먹어. 지연은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새로 산 원피스를 입었어요. 현우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동창 모임이라면서 왜 이렇게 차려입는 걸까? 현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퇴근 후 지연을 몰래 따라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녁 6시, 현우는 회사를 일찍 나와 집 근처에서 대기했어요. 지연이 집을 나서자마자 조심스럽게 뒤를 밟았습니다. 지연은 택시를 타고 시내로 향했고 현우도 다른 택시를 잡아타고 뒤를 쫓았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정말 동창 모임일까? 아니면? 택시는 번화가의 한 호텔 앞에 멈췄어요. 현우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지연이 택시에서 내리자 호텔 입구에서 한 남자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키가 크고 잘 차려입은 남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반갑게 인사를 나누더니 자연스럽게 호텔 안으로 들어갔죠. 현우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내가 다른 남자와 호텔에. 현우는 당장 뛰어 들어가고 싶었지만 다리가 떨려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현우는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다가 결국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밤, 지연은 자정이 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모임이 길어졌어. 미안해. 지연은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현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들이 삼켜지지 않았죠. 그날 이후 현우는 지연을 계속 주시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지연이 또 외출했고 현우는 다시 뒤를 밟았습니다. 이번엔 다른 카페였죠. 지연은 카페 앞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타난 남자를 보는 순간 현우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지난번 호텔에서 봤던 그 남자와 똑같이 생긴 사람이었어요. 아니, 똑같다기보단 쌍둥이처럼 닮았습니다. 현우는 혼란스러웠죠.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인가? 하지만 옷차림도 달랐고
말투나 분위기도 미묘하게 달라 보였습니다. 현우는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아내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의 남자를 만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내가 착각하는 건가? 현우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우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지연의 진실을 알아내야 했죠. 어느 날 밤, 지연이 샤워하는 사이 현우는 그녀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했어요. 비밀번호는 아이들 생일이었고 쉽게 열렸습니다. 메시지함을 열자 오빠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대화가 있었어요. 현우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대화 내용을 읽어내려가는데 뭔가 이상했죠. 대화 패턴이 중간중간 달랐어요. 어떤 메시지는 정중하고 조심스러운 말투였고 어떤 메시지는 친근하고 장난스러운 말투였습니다. 오늘 뵈서 정말 좋았어. 다음엔 더 좋은 곳으로 갈게. 크크 언니 오늘 예뻤어. 나 진심 반했다? 같은 오빠라는 이름인데 대화 스타일이 완전히 달랐어요. 현우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지연은 두 명의 남자를 동시에 만나고 있는 게 분명했죠. 현우는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사진첩을 확인하자 지연과 어떤 남자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얼굴은 비슷했지만 자세히 보니 미묘하게 달랐어요. 한 명은 헤어스타일이 약간 길었고 다른 한 명은 짧았습니다. 한 명은 안경을 썼고 다른 한 명은 쓰지 않았죠. 쌍둥이다. 현우는 확신했습니다. 지연은 쌍둥이 형제를 동시에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한 건지 현우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두 사람을 번갈아 만나면서 각각 다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거죠. 현우는 분노와 배신감에 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섣불리 따지고 들 수는 없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더 모아야 했죠. 현우는 사설 탐정을 고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흘 뒤, 탐정은 보고서를 들고 현우를 찾아왔어요. 보고서에는 지연과 두 남자의 만남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두 남자의 이름은 민준과 민혁, 실제로 쌍둥이 형제였어요. 민준은 무역회사 이사였고 민혁은 건축 디자이너였습니다. 지연은 월요일과 수요일엔 민준을 만났고 화요일과 목요일엔 민혁을 만났죠. 금요일엔 둘 중 한 명과 호텔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현우는 보고서를 읽으며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아내가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자신을 속이고 있었다니. 15년 동안 함께한 시간이 모두 거짓처럼 느껴졌습니다. 현우는 당장 지연을 다그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냉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현우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불륜 현장을 급습하기로요. 탐정의 정보에 따르면 이번 주 금요일 저녁 지연은 민준과 만나기로 되어 있었어요. 현우는 그날 일부러 회사에 야근한다고 거짓말하고 호텔 근처에서 대기했습니다. 저녁 7시, 지연과 민준이 호텔 로비에 나타났어요. 두 사람은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죠.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에 타자 현우는 재빨리 뒤를 쫓았습니다. 12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췄어요. 지연과 민준이 내렸고 현우도 조심스럽게 따라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복도를 걸어 한 객실 앞에 섰죠. 민준이 카드키로 문을 열려는 순간 현우가 소리쳤습니다. 거기서. 지연은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봤어요. 현우를 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 여보라고 부르지 마. 지금 당장 설명해. 현우는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민준은 당황한 표정으로 현우를 쳐다봤죠. 당신이 남편이군요. 저는. 닥쳐. 당신한테 물어본 게 아니야. 현우는 민준을 노려봤습니다. 민준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갑자기 능청스럽게 웃었어요.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는 그냥 비즈니스 미팅을 하려던 참이었어요. 비즈니스 미팅을 호텔에서 해. 거짓말하지 마. 현우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태연했어요. 증거가 있으세요? 저희는 정말 일 때문에 만난 겁니다. 여기 계약서도 있어요. 민준은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진짜처럼 보이는 계약서였죠. 현우는 당황했어요. 혹시 내가 착각한 건가? 지연도 재빨리 거들었습니다. 여보, 정말 오해야. 이분은 내 친구 회사 사람인데 투자건으로 상담받고 있었어. 그럼 왜 호텔에서 만나는 거야?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하려고 그랬어. 카페는 시끄러워서. 지연은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현우는 혼란스러웠어요. 정말 오해인가? 하지만 탐정 보고서가 떠올랐습니다. 분명 여러 번 만난 기록이 있었어요. 그럼 당신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도 만나고 있지. 현우가 다그쳤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굳었어요. 무슨 소리야? 나 다른 사람 안 만나. 거짓말. 나 다 알아. 현우는 소리쳤지만 민준이 끼어들었어요. 여기서 이러시면 호텔 측에서 신고할 겁니다. 조용히 하시죠. 민준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현우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확실한 증거를 들이밀지 못했으니까요. 결국 현우는 주먹을 부르진 채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현우는 집으로 돌아와 밤새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분명 뭔가 있는데 증거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자신이 한심했어요. 다음 날 아침, 지연은 평소처럼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어젯밤 일은 정말 오해였어. 나 진짜 그런 거 아니야. 지연은 현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현우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나 더 조사할 거야. 진실을 밝힐 거니까. 현우는 냉랭하게 말하고 출근했습니다. 탐정에게 다시 연락해서 더 자세한 조사를 의뢰했어요. 이번엔 민준과 민혁 형제의 일상까지 샅샅이 파헤쳐 달라고 했죠. 일주일 뒤 탐정은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민준과 민혁의 집 주소, 직장, 그리고 두 사람이 실제로 쌍둥이 형제라는 가족관계 증명서까지요. 게다가 지연이 두 형제와 각각 다른 장소에서 만나는 사진과 영상도 확보했습니다. 보세요. 이게 월요일 민준과 만난 영상이고 이게 화요일 민혁과 만난 영상입니다. 옷차림이나 장소가 다 달라요. 탐정이 설명했습니다. 현우는 영상을 보며 치가 떨렸어요. 지연은 두 형제를 번갈아 만나며 각각 다른 애정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에게는 차분하고 우아한 모습을, 민혁에게는 발랄하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죠. 이 형제들 서로 알고 있을까요? 현우가 물었습니다. 그건 확실치 않습니다. 하지만 정황상 모르는 것 같습니다. 두 형제는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아서 자주 만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탐정의 대답에 현우는 소름이 돋았어요. 지연은 형제가 서로 왕래가 없다는 걸 알고 그걸 이용해 두 사람을 동시에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치밀한 계획인가요? 현우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모든 걸 끝낼 때가 왔다고요. 현우는 민준과 민혁에게 각각 익명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연이 두 사람을 동시에 만나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증거 사진을 첨부했어요. 며칠 뒤 민준과 민혁 형제는 서로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둘 다 같은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했죠. 두 형제는 지연을 직접 만나기로 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현우는 지연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 외식하자. 좋은 레스토랑 예약해뒀어. 지연은 의아해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좋아. 우리 요즘 대화도 별로 없었잖아. 저녁 6시 두 사람은 시내의 한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현우가 예약한 곳은 조용한 프라이빗 룸이었어요. 지연은 분위기가 좋다며 미소 지었죠. 하지만 룸 안에 들어서는 순간 지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테이블에 민준과 민혁이 나란히 앉아 있었거든요. 두 형제는 차갑게 지연을 쳐다봤습니다. 이게 무슨? 지연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현우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지연. 설명해봐. 지연은 창백한 얼굴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현우의 표정은 차가웠어요.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 씨, 당신 나한테 뭐라고 했죠? 남편과 별거 중이라고 했잖아요. 민혁도 거들었습니다. 나한테는 이혼 절차 중이라고 했는데 거짓말이었어? 두 형제는 동시에 지연을 추궁했습니다. 지연은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무릎이 후들거렸죠. 나 미안해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됐어요.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어요. 현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15년을 함께 살았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두 사람도 아니고 쌍둥이 형제를 동시에 도대체 왜? 지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몰라 처음엔 그냥 외로워서였어. 민준 오빠를 만났을 때 오랜만에 설렜어. 그런데 어느 날 민혁 오빠를 우연히 만났고 둘이 쌍둥이라는 걸 알게 됐어. 근데 민혁 오빠도 매력적이었어. 두 사람 다 다른 매력이 있었고 나는 욕심이 났던 것 같아. 지연의 고백에 모두 말을 잃었습니다. 민준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욕심. 당신 제정신이야? 민혁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 우리 이런 여자한테 놀아난 거야. 말도 안 돼. 두 형제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린 더 이상 당신 얼굴 보기 싫어. 소송 들어갈 거니까 각오해.
민준이 차갑게 말하고 두 형제는 룸을 나갔습니다. 남은 건 현우와 지연뿐이었어요. 지연은 바닥에 무릎 꿇고 현우에게 빌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하지만 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었어. 나도 이제 끝이야. 현우는 돌아서서 레스토랑을 나갔습니다. 지연의 울음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현우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 모든 게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민준과 민혁 형제는 지연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어요. 두 사람 모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각각 5천만 원씩 요구했죠. 현우 역시 이혼 소송과 동시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이혼 사유는 명백했어요. 배우자의 부정행위였으니까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지연의 불륜 이야기가 화제가 됐죠. 쌍둥이 형제를 동시에 만났다는 내용은 자극적이었고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지연은 밖에 나갈 수조차 없었어요. 마트에 가도 아이들 학교에 가도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지연의 친정 부모님도 등을 돌렸어요. 어머니는 전화로 울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럴 줄은 몰랐다. 우리 얼굴에 먹칠하고 이제 너 혼자 알아서 해. 친정 식구들과의 연락도 끊겼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을 끊었어요. 누구도 지연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죠. 한편 민준과 민혁 형제도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여자를 동시에 만났다는 사실에 서로를 비난했어요. 형이 먼저 조심했어야지. 왜 여자 하나 제대로 파악 못해? 민혁이 소리쳤습니다. 민준도 지지 않고 대꾸했어요. 너야말로 내가 끼어들지 않았으면 이런 일 없었어. 두 형제는 평생 사이가 안 좋았지만 이번 일로 완전히 갈라섰습니다. 결국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몸싸움까지 벌이게 됐고 민혁이 민준을 밀쳐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죠. 민준은 다리가 부러져 병원에 입원했고 민혁은 폭행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 소식이 언론에까지 알려지면서 두 형제는 사회적으로 망신을 당했어요. 민준이 다니던 무역회사에서는 회사 이미지에 손상을 입혔다며 권고사직을 종용했고 민혁도 건축 프로젝트에서 배제됐습니다. 모든 게 지연 때문에 꼬이기 시작한 거죠. 지연은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했어요. 너네 엄마 바람났다며? 같은 말들을 들으며 상처받았죠. 딸은 울면서 집에 돌아와 말했습니다. 엄마, 학교 가기 싫어요. 애들이 다 알아요. 지연은 아이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으니까요. 현우는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며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죠. 증거가 명확했기 때문에 법원도 현우의 손을 들어줄 게 확실했습니다. 지연은 혼자 남겨진 빈집에서 매일 후회했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미쳤었나? 지연은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수척해진 얼굴, 핏기 없는 입술, 눈 밑에 다크서클. 예전에 화사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모든 걸 잃어버린 지금, 지연은 텅 빈 집에서 혼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소송은 예상대로 진행됐습니다. 민준과 민혁의 손해배상 청구는 각각 3천만 원씩으로 조정됐고 현우의 위자료 청구는 1억 원으로 확정됐죠. 지연은 갚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친정집을 팔아서 빚을 갚아야 했어요. 부모님은 그 소식을 듣고 더 이상 지연과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반년 뒤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현우가 완승했어요. 양육권도 현우에게 넘어갔고 지연은 아이들을 만날 권리조차 제한됐습니다. 월 한 번 감독화 면접만 가능하다는 조건이었죠. 지연은 모든 걸 잃었습니다. 집도, 가족도, 친구도, 명예도. 남은 건 빚뿐이었어요. 지연은 작은 원룸으로 이사해 혼자 살게 됐습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죠. 어느 날 저녁, 지연은 퇴근길에 우연히 현우와 아이들을 마주쳤습니다. 현우는 아이들과 손을 잡고 웃으며 걷고 있었어요. 아이들의 얼굴도 예전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엄마, 딸이 지연을 발견하고 잠시 멈춰섰어요. 하지만 현우가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아이의 손을 이끌었습니다. 지연은 그 모습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현우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위자료로 받은 돈으로 아이들 교육비를 마련했고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주말이면 아이들과 함께 영화를 보러 가고 맛있는 걸 먹으며 시간을 보냈죠. 천천히지만 상처가 아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아빠, 우리 이제 행복하죠? 아들이 물었습니다. 현우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어요. 그래,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자. 딸도 현우의 품에 안기며 말했습니다. 엄마 일은 슬프지만 아빠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현우는 아이들을 꼭 안았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한편 민준과 민혁 형제는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민준은 다리가 완치된 후 작은 회사에 재취업했고 민혁은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은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지만 각자 상처를 치유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여전히 원룸에서 혼자 지냈습니다. 매일 밤 침대에 누우면 과거가 떠올랐어요. 내가 왜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했을까? 아니, 사랑이었을까? 그냥 욕심이었을까? 지연은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모든 게 후회될 뿐이었죠. 현우 오빠 미안해. 아이들 보고 싶어.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어요. 이미 모든 게 끝나버렸으니까요. 세월이 흘러도 지연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빚을 갚느라 허덕이며 외로운 하루하루를 보냈죠. 가끔 길에서 행복한 가족을 보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한때 자신도 그런 가족이 있었는데 스스로 모든 걸 망쳐버렸다는 자책감이 밀려왔어요. 반면 현우는 점점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회사에서도 인정받아 승진했고 주변 사람들의 응원 속에서 씩씩하게 아이들을 키웠어요. 가끔 아이들이 엄마 이야기를 하면 현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도 힘들 거야. 우리는 우리대로 잘 살면 돼. 현우는 더 이상 지연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불쌍하게 여길 뿐이었죠. 복수나 분노보다는 자신과 아이들의 행복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어느 가을날, 현우는 아이들과 함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낙엽이 떨어지는 길을 걸으며 현우는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졌고 현우도 함께 웃었습니다. 그렇게 현우는 과거를 뒤로하고 밝은 미래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지연이 남긴 상처는 아물었고 그 자리엔 새로운 희망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한편 지연은 여전히 어두운 원룸에서 혼자였습니다. 핸드폰을 보며 아이들 사진을 스크롤하다가 결국 화면을 끄고 베개에 얼굴을 묻었어요. 내가 정말 미쳤었구나. 모든 게 내 잘못이야. 지연의 참담한 독백만이 텅 빈 방에 메아리쳤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길의 끝은 이렇게 쓸쓸하고 냉혹했습니다. 욕심이 부른 파멸,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후회. 지연은 그 대가를 평생 치러야 할 운명이었죠.